오버워치, 저에겐 애증 그 자체인 게임이랍니다. 2016년도 중순에 출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4년 단 한 번도 꾸준히 쉬지 않고 열심히 즐겨온 게임이지만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이 게임은 문제가 정말 많답니다. 영상 제목이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확실히 오버워치는 아직 인기 게임입니다. 정확한 지표가 될 순 없지만 많은 유저분들이 신뢰하시는 PC방 게임 랭킹에서 여전히 랭킹 4위와 점유율 4에서 6%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이기에 오버워치 망했다라 말하기에는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오버워치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랍니다. 블리자드는 현재 사내 게임들의 정확한 라이브 카운트 플레이어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하지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대비 플레이어 숫자가 눈에 띌 정도로 감소했다며 블리자드 내부 인터뷰가 한번 있었으며 오버워치 대회의 공식 방송 시청 시간도 달이 거듭될수록 낮아지며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졌답니다. 오버워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한때 절대 빼앗길 것 같지 않은 롤의 왕자를 빼앗고 게임계의 왕으로서 군림할 것이 굴던 그 갓게임이 어쩌다 지금은 이리 내리막길만 보이는 미래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말이죠. 오버워치의 인게임 퀄리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편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각 영웅들의 총기 재장전 모션, 각 스킨들의 디테일과 컨셉 아트들, 맵들에 숨겨져 있는 여러 상호작용 요소들과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신경 쓰여져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 게임이 얼마나 개발진의 애정이 담겨 있으며 손이 많이 간 게임인지 손쉽게 모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 오버워치의 내리막길을 초래한 문제는 99% 운용 쪽의 문제라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의 출시 속도. 오버워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컨텐츠의 업데이트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 못해 지치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게임을 운영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게임의 신선도입니다.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게임을 지루하지 않고 꾸준하게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츠를 출시해야 하며 떠나가려는 플레이어들의 발을 붙잡아 놓는 신선한 바람을 게임에 계속 불어 넣어야죠. 오버워치는 이 항목에서 0점을 주어도 될 정도로 절망적인 업데이트 속도를 지난 4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옵치는 현재 서비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총 11명의 신규 영웅만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2016년도 7월 20일에 업데이트된 아나를 필두로 1년에 일정하게 딱 3명의 신규 영웅을 만드는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코를 마지막으로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앞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 발표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맵의 업데이트 속도도 그리 빠른 편은 아니랍니다. 2019년도 6월달에 하바나를 마지막으로 총 13개의 맵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현재는 1년 2개월 넘게 새로운 맵이 출시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오버워치의 전통 이벤트 우려먹기. 옵치의 이벤트 우려먹기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소뼈를 가지고 사골국을 끓여 먹은 뒤에도 모자라서 뼈를 갈아 그냥 마시고 있는 수준이야.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된 루시오볼, 공포의 정켄슈타인, 메이의 눈싸움, 이와 같은 이벤트들은 그 메인 뼈대의 컨텐츠를 바꾸지 않은 채 어느새 4번째 우려먹고 있답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벤트 모더라도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보다 보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처음엔 느꼈던 설레임은 사라지고 그냥 또 이 이벤트구나 하는 아쉬움만 남을 뿐이죠. 새로운 컨텐츠가 제때제때 나오지 않으니 게임의 흥미를 잃어가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내려가는 거죠. 게임의 장르도 다르고 인게임 모델링의 퀄리티가 다르기에 비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같은 기간에 롤은 신캐릭터를 22개 출시했으며 중간에 챔피언들의 리워크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신캐릭터들을 출시했답니다. 물론 공평한 비교가 아니며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컨텐츠 업데이트 속도를 가져야 사람들이 게임을 꾸준히 플레이하며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밸런스 문제. 옵치 개발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밸런싱입니다. 이 느린 벨페조차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패치된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되게 되자 영웅 간의 성능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저격수와 탱커 간의 문제점을 잘못 이끌고 간 패치 사례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시겠군요. 둠피스트 출시 이후 게임에는 저격수 메타가 도래하게 됩니다.
당시 강력했던 딜러는 3명, 위도우메이커, 한조, 둠피스트 이렇게 3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으며 헤드샷을 맞추거나 콤보에 성공할 경우 거의 모든 캐릭터를 상대로 원콤을 낼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유행했던 조합은 딜러 없이 3힐 3탱으로 극단적인 유지력과 몸빵을 앞세워 버티는 형태의 고츠 조합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 배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반적인 헤다보르는 메타의 문제점이 되었던 저격수들의 위력을 낮춰 메타를 순환시키거나 3탱 3힐의 받침대가 되는 힐러들의 유지력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되겠죠. 블리자드는 여기서 좀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222, 게임에서 강제적으로 역할 고정을 적용시켜버리며 메타를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대신 시스템적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배치를 강행하죠. 이와 같이 블리자드는 옵친의 밸런싱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현재 역할 고정이 적용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역할 공간의 인구수 차이가 극심합니다. 탱커 Q를 잡을 경우 1분 내로 잡히지만 인기가 많은 딜러로 Q를 잡을 경우 10분이 넘어가도 게임이 잡히지 않는 등 딜러를 플레이하는 유저와 탱커를 플레이하는 유저 숫자의 차이가 몇 배 이상으로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영웅간의 파워 또는 플레이하는 재미 조절에 실패함으로 인해 특정 영웅이나 역할군에 사람이 쏠렸다는 걸 증명하죠. 세 번째로는 대리, 어뷰징 그리고 핵에 대한 미흡 대처입니다. 경쟁적인 게임 모드를 가진 PVP 게임에서 고질적으로 드러나며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바로 대리, 부캐, 핵입니다. 대리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높은 티어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정을 빌려주어 점수를 올리는 행동을 말하며, 부캐는 자신의 본 계정 외에 양학, 트롤링을 위해 일부러 낮은 점수대의 계정을 구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두 행동은 떳떳한 행동은 아니며 반기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없죠. 오버워치는 현재 랭크전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극심한 편입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필제 티어는 플래티넘 후반에서 다이아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평범한 실력의 플레이어입니다만은 경쟁전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반에 레벨이 낮으며 본 티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보통 한두 명씩 있는 편입니다. 이 한두 명의 플레이어가 바로 부캐나 대리겠죠. 일반적으로 게임을 치르고 있는 본 티어보다 거의 하나에서 두 티어 이상의 실력을 가진 유저에게 양악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쟁전의 승패가 어떤 팀이 잘하는가가 아닌 어떤 팀이 더 많고 높은 티어의 대리나 부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판들이 많아지는데, 이 현상은 경쟁전, 더 나아가서는 게임을 플레이할 맛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죠. 이와 별개로 블리자드는 특히 오버워치연에서 대리의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버워치 리그, 즉 옵치의 최고 건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 몇 명의 선수들은 대리 전적이 있거나 대리를 한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10경기 이내에 출전 정지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에 별 문제없이 프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여러 게임 프로 리그들을 봐왔다 생각하지만 자신의 게임에서 대리를 저지른 뒤에 프로 생활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임사는 처음 와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은 할 말은 많지만 주요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대리 패작과는 별개로 핵도 꽤나 많이 존재한답니다. 물론 블리자드가 꾸준히 잡아내고 있으며 그 숫자도 게임을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확실하게 잡혔다 하기에는 여전히 눈에 띄는 수준이 있기는 하기에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기위의 원인들을 고치려는 개발진들의 의지 부족. 세상에 완벽한 게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점들도 전부 다 다르죠.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바로 개발진의 발전 의지입니다. 이에 대한 일례로 한때 최악의 게임 사계극이라 평가받았던 노맨즈 스카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노맨즈 스카이는 게임 공개 당시 멀티플레이어나 여러 컨텐츠로 다양한 우주 탐험을 약속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함께 많은 예약 구매를 이루어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시 이후 게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며 그들이 약속한 여러 요소들은 전부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게임을 세기의 망게임, 역대급 게임 사기극이라 불렀지요. 2017년에 출시된 이후 어느새 3년이 지나가 있는 현재 최근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맨즈 스카이의 개발진은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강력한 수준의 업데이트와 함께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꾸준하게 게임을 고쳐나갔으며 최근의 사람들의 평가는 최악의 게임
게임에서 꽤나 많이 고쳐져 재밌는 게임으로 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건 있더라도 개발진의 수정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믿고 기다려주는 법이랍니다. 이와 다르게 전 오버워치의 개발진은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를 크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오버워치의 미래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오버워치가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222 고정 패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전에 자유픽을 지원하는 경쟁전 모드와 빠른 대전 클래식 아케이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밸런스 패치를 미리 시험하는 등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곤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올해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버워치 2가 오버워치 1과의 크로스플레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신작이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버워치는 오래오래 인기 게임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게임이랍니다. 2016년도 초 클로즈 베타 당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PC방에 친구들과 옵치 한두 번 해보겠다고 새벽부터 나가 재밌게 했던 기억. 실닭이었던 제가 아나를 열심히 유튜브 보고 연습해서 다이아까지 정말 별의별 우여곡절 끝에 올라갔던 기억들. 오버워치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으며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FPS 게임 중 하나랍니다. 비록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 까기도 했지만 그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겨 쓰는 하는 마음이랍니다. 다양한 주제와 게임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루는 로스터 패치 채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시는 걸 한 번씩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페였습니다.